역할을 하면서 해야지.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큰 폭동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규제를 했을 것 같고, 지역별로 뭐 파주나 다른 지역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지방은 다 해제해주고 왜 수도권은 해제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반발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수도권 중에서도 뭐 양주라든가 뭐 위쪽 정말로 외곽지 지역 몇 군데 해제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지를 않았는데, 어제도 뭐 내가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어 뭐 양주라든가 아니면 검단 요런 쪽이 3기 신도시잖아요. 아, 2기 신도시인가? 어 2기 신도시 중에 최근에 물량이 엄청 쏟아진 지역, 입주량이 엄청 많은 지역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반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값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2, 30% 떨어진 지역도 이러는데, 저도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수원에 아파트 동생 앞으로 산 거 계약서 쓰고 어렵게 매도를 하고, 그것도 이제 공실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 몇 개월 됐는데 꼭 팔아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비과세로 만들어서 동생 앞으로 사줘서 동생이 이제 전주에 재개발을 샀거든요. 전주에 재개발을 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를 해야만 전주 걸 또 비과세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매 가격으로 팔았어요. 정말 가닥 50평짜리 아파트를 어 얼마에 팔았나? 7억 7억 5천에 팔았나? 어, 옛날에 막 10억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9억에 나오고, 그러니까는 엄청 싸게 내놨어요. 나 싸게 놔놓고 그다음에 또 가격도 깎아주고 해서 팔았어요. 일단 팔 수 있는 것은 뭐 그래라도 팔아야 되니까. 어, 의정부의 법인으로 앞으로 된 거 공실 2년 6개월 동안 나눴다가 이번에 팔았고 그 어쨌거나 이리저리 정리를 하는데 아직 정리할 거 많습니다. 아직 정리할 거 많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 좀 하면서 현금 보유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차근차근 지켜봐야 되지. 막 본격적으로 막 뭘 막 사들인다든가 아니면은 막 버틴다든가 그 최악의 상태. 그래 옛날에 나도 한 지금 2015년부터 14년, 12년부터 투자를 시작하면서도 아쉬운 게 좀 많았어요. 투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야 그때 내가 막 몰빵해서 이거 2개, 3개, 4개, 5개 샀으면은 더 많이 벌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불도저처럼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아파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막 사들이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욕심도 있었지만, 그때도 혹시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많이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해서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뭐 잘했다. 나름대로 완전히 막 불도저처럼 투자를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를 했고, 그다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왔던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한테는 시간이 뭐 많아요. 뭐 많기 때문에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따뜻한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이거 투자를 해놓고 잘못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잘못될까 봐. 예를 들어서 제가 최초 투자한 것이 어디야, 저기 수원 쪽에 뭐 아파트를 사놨는데 동탄2의 물량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동탄2 물량이 너무 많다, 이거 잘못 투자한 거 아니가, 이런 걱정을 엄청 했다가 또 판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안에 아파트를 사놓고 계약금 1억을 넣어놓고 잘못되면 계약이 해지될까 봐 며칠 잠을 설쳤던 것도 있었고, 잔금 못 칠까 봐 이런 적도 꽤 많았는데 그것 또한 나의 어떤 투자 경험이고 리스크 투자였지만 그걸 또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고,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냥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하나 두 개 성공했으니까 아나무하게 그냥 뭐든지 잘 된다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잘못하면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마음도 힘들고 우리가 행복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너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몸을 사리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금리도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고 하고 임장을 하고 할 때 행복을 버리면서까지 아니면은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막 남의 돈을 황창 끌어담는다든가 막 내가 나를 희생해서만 하는 것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내 그릇만큼 내가 그릇이 이만큼인데 더 큰 것을 하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도 점점점 키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뭐 20평대, 30평대 아니면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상가 자신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본인도 이제 커리어도 커지고 자금도 커지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PPT는 보이죠? PPT는 보이니까 지금 스노우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고, 그다음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동산과 연관해 지어서 그 다음에 뭐 김승호 회장님도 사업을 하시고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고, 시간이 남으면 중간중간에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는 시간으로 하니까 일단은 한번 지나가면서 제 생각과 같이 한번 여러분도 다 읽으셨죠? 카페 후기는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김성호 회장님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이따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일단은 기업가로 키워라는 게 기업가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거기는 이제 직장인이 성공하는 방법의 두 가지였죠. 하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임원이 되고 1등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라. 두 가지였고, 여기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기업가로 키우라.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리지 마라. 근데 요즘은 뭐 기업가로 키우는 것보다도 뭐 공무원이 되라. 뭐 아니면 대기업이 들어가라, 이렇게 좀 키우고 있죠, 그죠? 거의 뭐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자로 만드는 방법보다도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 기업가로 키운 사람들은 자녀들 다 기업가로 키우고, 선생 집안에는 또 선생이 많이 나오고, 의사 집안은 의사 집안이 나오고, 뭐 어디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 장사 집안이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김성 회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기업가로 하겠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있고, 자녀가 명함을 가지면 어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제 딸하고 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도 딸 앞으로는 2개, 아들 앞으로는 분양권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파트 하나 사주고 5천만 원 증여를 하고, 5천만 원 증여를 해서 지금 갭 투자를 2개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내미는 분양권 인천 걸 갖다 당첨이 돼서 이걸 해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딸과 아들을 50대 50 지분으로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법인을 운영을 해주면서 명함을 하나 파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요즘 법인 투자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법인 카드도 만들어주고, 법인 앞으로도 법인차를 해서 한번 운영하게 해주고, 그래서 조금 1억 미만 1억 미만 투자는 지금 취득세가 1.1%잖아요. 법인으로서 단타나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명함을 가지려면 어른이 된다. 자녀에게 명함을 만들어줘.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딸 중간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줘서 1억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도 뭐 튼센 시장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키우고 해서 소득이 몇 억이 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상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너희가 쓰고 온나 가서 이번에도 뭐 계약할 때 저기들한테 계속 보냈거든요. 계약서도 너희가 써서 써온다 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하나 둘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자녀에게 명함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주고 대표이사 명함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세무사도 만나게 해주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건 아직 실천은 안 했지만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법인을 지금 5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옛날에 내가 나눔 이제 한국 재테크 연구원이란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다가 없앴고요. 옛날에 경제 교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그거 2개가 법인이 지금 없앴고, 지금 법인도 이제 몇 개, 이번에 임대사업자 했던 것도 하나 없앨 것 같고, 한 2개 정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3개만 남는 건데, 어,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창업 정신의 뿌리, 후츠파 정신이란 거 있던데, 이스라엘 창업 정신 뿌리, 저돌적 뻔뻔하지만 자기 주장이 떳떳히 밝히는 도전 정신을 가지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후추파 정신이다, 뭐 이런 게 책에도 나와요. 저돌적으로 뻔뻔하지만 자기 주장이 뚜렷한 밝은 도전 정신을 자녀에게 심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가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뭐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만 들어가 가지고는 절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럴 뿐이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물론 이제 뭐 대기업 가고 공무원 들어가서 그걸 성실히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잘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뭐 어떤 돈을 갖다 물려준다든가. 그런데 그냥 돈을 물려줘 가지고는 절대 돈을 갖다 관리하기는 힘들거든요. 스스로
벌고 키워 나가야 그게 관리. 그래서 이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든가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돈이 금방 날아가고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 이 소중함을 알아야 그걸 관리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 항상 하는 한 좋은 돈이란 어떤 거냐? 천천히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빨리 번 돈, 로또 당첨되고 뭐 이런 돈은 착한 돈이 아니다. 그거는 금방 휘발성으로 날아간다. 어렵게 번 돈,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이야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벌다 보니까 그걸 못 쓰고 하나도 못 쓰고 뭐 자녀한테만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결국은 못 쓰고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나오더라? 이게 이제 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더라고. 저기 우리 저 주식을 엄청 잘하는 누구야? 그분 워런 버핏을 이야기하면서 쿼터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쿼터의 법칙. 어, 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에 살고 있는 워런 버핏 저택을 자기가 직접 가봤대요. 가봤고 62년도에 30만 달러에 구입한 자택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62년도에 산 거. 왜 그렇게 청스럽게 사느냐. 워런 버핏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아침 식사를 맥도날드 모닝 시스템 때 110조 부자가 주식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맥도날드 모닝 세트를 먹고 62년도에 구입한 집을 아직까지 살고 있고 뭐 차도 막뭐 몇십 년 된 거 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마라. 쿼터 법칙은 자기가 만든 건데 100만 달러를 벌면은 25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처럼 살아라.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버는데 100만 달러를 사는 것처럼 산다든가 아니면 100만 달러를 버는데 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까지 살면은 망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버는 거에서 버는 만큼 예, 예, 허지연님 알았습니다. 아, 음소거 해버리고. 자, 그래서 뭐 저기 우리 김성호 회장님은 결국은 내가 1년에 1억을 버는데 1억을 써버리다든가 1억 5천을 쓴다든가 하면은 돈을 부자가 못 되는 거죠. 결국은 1억을 벌면 5천만 원을 쓰고 얼마나 저축을 몇 프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자가 되면서 된다. 그런데 쿼터 법칙은 4분의 1 쿼터 4분의 1 정도의 버는 사람 수준의 생활을 하라. 내가 1억을 벌면은 얼마요?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요? 2,500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처럼 그냥 살아라. 그러면은 워런 버핏은 110조 부자니까 4분의 1이면 뭐야? 20, 25조 정도. 25조 정도 가진 사람처럼 소비를 해라는 거죠. 소비를 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막 대저택도 살아도 되고 뭐 이런 맥도날드 이런 거 먹지 말아요. 뭐 물론 이제 뭐 그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뭐 책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터 법칙처럼 살아라. 4분의 1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처럼 살면은 무리한 삶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100억 부자면은 100억 부자처럼 살다가 너무 과소비하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100억 부자면은 25억 부자처럼 살면은 어느 정도 그냥 그냥 어, 너무 청스럽게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이렇게 넘어왔는데 자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채용의 내용이 있는데 음마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를 돈 2,400만 원으로 삼성 주식을 샀으면 193억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더라고. 나는 이게 동조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를 음마아파트 그 시절에 샀다면 벌써 팔아먹고 없죠. 아직까지 40년 동안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을 사람 없잖아요. 나도 옛날에 주식을 좀 많이 했거든요. 펀드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나도 이제 삼성을 이재용 회장이 지금 부회장인데 회장이 될 것 같아서 삼성 SDS 서울이동통신 장외 주식을 사서 이거 아들 딸내미 앞으로 사놓고 이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중에 회장이 될 거니까 이 주식은 뜰 것이다 샀는데 결국은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옛날에 이 김성호 회장님도 주식을 안 하다가 최근에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랐다 뭐 10년 전이지만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음마아파트는 사실 음마아파트 최초로 산 사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고요. 삼성전자 최초로 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팔고 없지. 이 흔들림에 이게 나도 옛날에 주식을 했지만은 하루하루 주식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에 따라서 하루 그냥 뭐 기분이 다 좌지우지 하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한 지가 벌써 10년 됐어요. 10년. 옛날에 10년 동안 주식을 하다가 지금은 주식을 아예 안 하는데 저번에 누가 발표했죠. 주식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부동산은 옆집 아줌마와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 옆집 아줌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일반 평민, 무주택자 50%, 이런 분들하고 싸우는 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고 책에도 그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김성호 회장님의 책을 다 읽어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X로 쳐요. 나는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행동 에티켓과 세계화 과정에서 이제 뭐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제 나가면은 에티켓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본인이 중앙대학교에서 CEO 과정, 중앙대학교에서 CEO들을 모셔놓고 이런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네가 사람이 만든다. 본인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킹스팬 주인공 해리가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 했을 때 매너이다. 이런 인자 이야기가 나왔다. 매너는 교육의 습관이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것이다 해서 매너를 가지자. 해외에 나가서 특히 해외에 나가서 매너를 가지자. 이걸 좀 강조했던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고 파는 시기를 놓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아파트 부동산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것은 아마 김승혜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을 파는 것 시기를 놓치면 망하는 것이다. 사실 내가 이제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있어놨는데 이제 이 아이러브 스쿨이 옛날에 엄청 유행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행이 있는데 이 아이러브 스쿨이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망하기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500억에 팔아라 이랬는데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브 스쿨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근데 이런 것은 사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와 어떤 그런 채팅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따라가려면 금방 따라가거든요. 이거는 돈의 물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요게 이제 파는 시기가 놓쳐서 망한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도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써놨었고 옆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기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팔아서 망한 것 중에 하나다. 싸이월드 판 사람은 성공했지만 이게 이제 어디서 샀냐면은 저기 그 SK텔레콤에서 싸이월드를 샀거든요. 근데 회원만 쪽 빨아먹고 버렸어요. 싸이월드를. 어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없어져서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고 사업체는 사업체다. 그래서 이 부동산 파는 시기도 상당히 놓치면은 안 된다. 파는 시기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15개를 팔았거든요. 막 팔았어요. 막 팔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해서 판 것도 조금 있지만 몸이 안 좋아서도 많이 팔았고요. 그랬는데 지금쯤은 제가 뭐 물건이 엄청 많은 것 중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격을 최저가로 내놓고 그 다음에 깎아달라면 또 깎아주고 이렇게 팔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니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이 안 팔린다고 맨날 정말 안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어떤 걸 사요? 제일 싼 걸 사죠. 물건을 우리 살 때 제일 어떻게 해요? 지금 물건 중에 제일 싼 거 찾고 그다음 물건 제일 좋은 거 싸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살면서 제일 싸게 안 내놓고 현시가로 내놓고 왜 안 팔리냐고 맨날 그러는 거죠. 그런 욕심인 거잖아요. 자기 살 때는 싸게 사야도 내가 팔 때는 하나도 가격을 안 내주면 내가 정말 급하고 싸게 팔려면은 제일 낮은 가격에 물건이 제일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제일 빨리 팔리죠. 그런데 받을 거 다 받는 가격을 내놔놓고 안 팔린다고 맨날 투덜투덜 하는 거.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팔려면은 부동산도 100군데씩 뿌려야 돼요. 100군데씩 뿌린 데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유가 되면 그 현장 가서 부동산도 한 10군데 20군데 방문을 해야 되는데 얼굴 도장 찍으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현장 가가지고 부동산 방문해서 얼굴 근데 전화도 사실 잘 못해요. 그냥 오는 거 받기만 하고 그러는데 뿌리는 건 굉장히 많이 뿌리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판 것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래서 막 100군데씩 이렇게 쫙 뿌리고 얼마 전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갭 투자 1억 미만을 했는데 전세를 못 내 가지고 그리고 잔금을 못 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걸 좀 어디 보면 해결을 해줬거든요. 저기 법무사분이나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거나 잘 됐어요. 계약금 1,700만 원 여놓고 그거 자금이 부족해서 잔금도 못 치고 해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이제 잘 돼서 다행인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입지 입지가 좋으면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다. 대세 하락장엔 강남 아파트도 떨어졌다 옛날에. 강남 아파트도 대세 하락장에는 뭐 5억씩 10억씩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흐름이 중요한 거지 입지가 모두가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입지 하는데 그것은 뭐 대세 상승장이나 좋을 때 이야기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강남 아파트 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래서 파는 시기 내가 그래서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는 거다. 시기를 사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2015년도에 물건을 샀으면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100%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올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물건을 만약에 샀다.
대세 하락장에. 그러면 강남 아파트도 10억씩도 막 떨어졌거든요. 5억씩, 10억씩.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타이밍.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대세 하락장이냐 아니면은 정장이냐 뭐 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조정장도 맞고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서 막 옛날처럼 폭등장은 아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입주량이 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입주량이 많고 경기도에 어느 정도 있긴 총량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3배가 올랐거든요. 3배가. 거의 3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과거에 노무현 시절에도 거의 3배가 올랐었어요. 그때. 3배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배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다 정말로. 과거에 노무현 시절에도 3배가 올랐다가 모기지 사태 터져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장이 살짝 오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막 매집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좀 두고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체는 사업체다. 회사는 내가 아니자. 잘 나갈 때 떠날 준비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번에 칼럼에도 썼는데 내가 애인을 시집 보낸다 뭐 이런 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투자한 물건 아파트 집을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지 마라. 보낼 때는 과감하게 보내라. 시집 보내라. 내 거니까 내 아들이니까 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집을 내 물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내 것만 세중하고 내 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막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집 보낼 때는 과감하게 보내라. 이야기는 팔 때는 과감하게 팔아버리라는 과감하게. 내 거니까 최고가로 받아야 돼. 아니면은 막 내 거니까는 막 무조건 좋아.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애인처럼 하지 마라. 매도할 때는 과감하게 해라. 시집 보내라. 요건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IPO, 기업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이제 팔아라. 이 이제 김송 회장님은 기업을 이야기했던 거고 이 기업을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줄이 쭉쭉쭉 꺼져 있지 이건 뭐지? 이게 줄 세 줄이 보이나요 이게? 그리고 김성희 회장님이 모든 서비스는 결국은 부동산과 금융이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면 현대식 생산 3대 요소는 부동산, 사업체,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에 금융을 엎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디 보면은 저는 부동산 투자를 했었고요. 사실은 금융을 이용했었고 제가 강의 사업을 좀 했었잖아요. 어디 보면은 카페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강의 사업. 어, 그래서 저는 어디 보면은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결국은 김성호 회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월세를 주는 건물을 내가 임대를 해서 월세를 준다.
100만 원을 월세를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부동산은 자기가 월세를 내니까 물건을 사도 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안 밀리고 월세를 낸다면 이런 이야기도 앞에 많이 나왔었죠. 요거는 모든 사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 이게 움직일 부,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인 거예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땅, 물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이고 이 반대된 말이 동산이라는 게 있죠. 동산, 움직이는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차,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전거, 아니면은 이거 뭐 세탁기 이런 게 동산이거든요. 동산경매 하는 데도 가보셨어요? 저는 옛날 채권 관리에서 동산경매 하는 데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돈 벌면 부동산 사고요. 코인에서 돈 엄청 벌면 부동산 사고요. 주식에서 돈 엄청 벌면 뭐 해요? 부동산 사고요. 월급 모아서 부동산 사고. 결국은 부동산 매입이에요. 마지막에는. 돈이 모이면 마지막은 부동산 매입이에요. 그 결국은 부동산이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어쨌거나 15개 정도를 내가 매도를 했다면은 하나에 3억짜리다. 뭐 클 수도 있는데 2억짜리로 합시다. 2억짜리. 그러면 15개면 얼마예요? 30억이죠. 30억. 한 6개월 만에 30억 매출을 한 거거든요. 내가. 팔았으니까. 어쨌거나 물건을 30억어치 팔았잖아요. 근데 음식 장사를 하거나 무슨 장사를 해서 30억 6개월 만에 매출을 하려면은 특히 무슨 음식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30억 정도 매출을 하려면은 직원도 10명 있어야 되고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거기 보면 혼자 했으니까 1인 기업가잖아요. 1인 기업가. 1인 기업가로서 1인 기업가로서 매출의 규모와 물건이 큰 것이 부동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억 1년 매출을 하고 사고 팔고 하려면은 직원도 필요하고 엄청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만큼 규모가 1인 기업가로서 아니면은 수익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 식당 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직원들 해가지고 수익률 10% 하기 힘들거든요. 10% 20% 정말로 수익을 마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만큼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제품 중에 거래 규모가 제일 큰 거 비행기 뭐 아니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비행기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이 크다. 정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팔고 거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삼성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결국 부동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있다. 제일모직. 물론 제일모직이 섬유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제일모직 공장터. 대구에도 삼성 창조센터라고 해서 저기 칠성동에 있거든요. 그 제일모직 공장터. 옛날에 대구가 섬유의 산업도시였으니까 제일합성
일하는 결국 남은 거 제일 모지 공장 터가 노란 자리가 돼가지고 돈을 번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맥도날드라는 회사의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저 영화를 보면 결국은 뭐 이마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공장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그 뭐 저기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남는 것은 그 공장 터의 가격이 올라와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지.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했다면은 결국은 그 쫓겨나 가지고 외곽지로 쫓겨나서 공장 옮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구의 월성지구 같은 게 옛날에 정말 공장 터였거든요. 월성지구. 옛날에 내가 맨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택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을 내가 몇 명 만나서 했는데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가 택지 개발되면서 돈이 보상받아서 떼부자가 됐고요. 거기 공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다 외곽지로 쫓겨났어요. 다들. 공장은 결국은. 그리고 또 외곽지에 가면은 거기에 또 임대 내서 사업하다가 옆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외곽지로 계속 쫓겨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결국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그만큼 빠른 길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따뜻한 부자님 피곤하신가 봐. 주무시네.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음모에 잘 빠진다. 이거 잘 빠진다. 음모에 빠진다는데 내가 잘 빠진다. 이거 내가 넣은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정말로 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잘 빠지는 것 같아. 음모에. 종교도 막 이렇게 자주 다니고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겠는데 종교 다단계 음모 정치인들 정치 이런 데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빠지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호 회장님도 그런 걸 지적 블랙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모에 빠지는 순간 상식에 벗어난다. 상식에 벗어나면 음모라는 거죠. 그냥 상식은 법, 간섭, 신앙, 논리, 이성보다 위에 선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스티븐 로 책은 지적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준다. 이런 책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지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제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로 한 10번 이상 실패하고 이제 본인도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가 성공을 만들어줬고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해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책도 쓰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실시간 트레이닝 하다가 실패도 하고 증권거래사무소 옵션 이런 거에서 실패를 하셨는데 그 사기당한 이유는 욕심과 무지함이다. 사실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이 과하면 딱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딱 사기를 당하게 돼.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쟁이를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난 니 때문에 사기당했다 뭐 어쨌다 하는 사람들은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욕심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 뭘 유혹하거나
아니면 뭘 해주겠다 하니까 그 욕심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기의 원인은 자기의 욕심이다. 남 탓할 이유가 없다. 본인의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기 모든 영역에 모르는 영역은 관여하지 않는다. 자기가 모르는 영역은. 그래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참 어쨌거나 누구 지인이 월 40% 수익을 주는 돈 빌리는 데서 돈을 좀 빌려줬다가 사기당해서 완전히 날렸는데 어쨌거나 이자도 안 이제 세금도 안 내고 40%를 준다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넣었다가 5천만 원 넣었다가 1억을 넣었다가 5억을 넣었다가 10억을 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7년 동안 7년인가 5년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갖다 잘 이자를 엄청 잘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나중에는 10억까지 자기 돈도 넣고 친척 돈도 넣고 가족 돈도 넣고 막 넣게 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그 사람은 이자를 잘 줬죠. 근데 7년 만에 확 이제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돈놀이 하는 사람들의 수법인데 그게 이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업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유치해서 계속 이자로 주면서 그걸 돌리고 하다가 빵 터지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금융 다단계 수법. 다단계가 거의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금융 다단계는 더 심한.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상해를 당했지만 40%라는 수익률 때문에 자기 욕심.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그리 된 거죠. 잘못하면. 근데 이 유혹에 참 잘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욕심이 강하면은 사기를 당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었어요.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0가지 질문, 투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쭉 읽어봤는데 뭐 크게 뭐라 해야 되노? 확 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5개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를 하지 마라. 투자와 트레이닝을 구분할 수 없는가?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있어 보이고 싶은가? 뭐 저는 뭐 크게 이런 건 없어요.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가? 승부욕이 강한가? 내가 승부욕이 그렇게 막 나는 돈 내기 하고 너무 내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복리를 잘 모르는가? 이번 달 카드 내용을 결제금을 다 갖지 못할 이유시켰는가? 기가 얇은 편인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요거에 5개 이상이면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도 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와닿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두량 종란 복팔분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라.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되는데 부자가 되고도 돈을 못 쓰는 사람 많죠. 어렵게 산 사람들이 사실 어르신들 옛날에 어렵게 돈 번 사람들은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데 강남에 거기 모델하우스 현대 모델하우스 부지 큰 것을
운영하신 분인데 그 영감님하고 할머니가 그 주차장 부지를 관리를 하면서 시락사가 다니면서 거기 모델하우스 큰 거 강남에 그 땅을 갖다 관리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주차장 관리원이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어르신 그냥 노인인 줄 알았더만은 그 큰 부지의 주인이었더라. 이게 신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옛날에 나 다른 사람들도 들어봤었고. 근데 뭐 그분들은 워낙 어렵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또 뭐 그분들의 행복이고 좀 그렇죠. 결국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뭐 그러는 건데 어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명품을 산다든가 돈을 팍팍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빨리 돈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김승 회장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욕심에 절제해가지고 두량,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종남, 발은 따뜻하게 하고 이거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복팔분,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건강과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배는 조금 고플 정도로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책에 심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산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돈을 버는 것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거기 보면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죠. 노가다. 노가다 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똑똑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일하면은 이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일 할 생각도 없어요.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지 마라. 열심히 살지 열심히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생각할 시간, 지식을 살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해야 되지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써버리면 없는 거고 그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하다는 건 이제 부자가 된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부자가 돼야 여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건강을 잃어보니까는 아무 소용없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고요. 이게 이제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잃어야만 그때 느껴지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 또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인데 사랑 때문에 죽는 거, 자살하는 거, 돈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은 자기들이 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의 욕망이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많은 것을 갈망한다든가,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갈망한다든가, 행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건강만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또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은 것 같아, 정말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인간은 내가 부족한 걸 갖다 더 갈망을 하면서 그걸 부러워하니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건강해. 돈이 없으면 어때? 사랑이 없으면 어때? 그것도 만들어가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야. 돈이 좀 있어. 뭐 사랑, 건강 이런 것도 사실 요즘 내가 일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운동만 하고 뭐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경제적 여유가 불가능하면은 몸이 아파도 일 나가야 되고 노가다로 가야 돼요,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은 몸이 더 망가지겠죠. 아무것도 못 하겠죠. 아니면 병원을 갔다 대학병원을 못 간다든가 약이 굉장히 비싸서 못 먹는다든가 그런 사람 쎄버렸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과 그걸 갖다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